이번에는 오죽계 관법에 대해서 동영상을 어떻게 보면 좋을지 수준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표를 보면서 설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죽계라는 것은 명리점이라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명리점 혹은 육갑점 같은 뜻이 되겠는데, 명리를 가지고 점으로 활용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평법 아시죠? 자평명리학, 일간을 중심으로 하는 자평법의 생극재화를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자평법의 생극재화를 모르신다면 당연히 이 강의는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하는 뜻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거 그런 게 있겠지. 난 오죽계 배울 거야. 오죽계가 잘 맞는데. 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자평법의 생극재화를 그대로 대입한다는 것은 이거 잘 모르면 헛일이다, 아니면 엄청 고생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이 안에 함축하고 있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또 만세력에 의한 간지를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만세력을 볼 줄 알면 그것을 산출하면 되겠죠. 물론 과거를 보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 순간 일진과 시간 그리고 분주를 파악할 줄 알면 되겠습니다. 이거 아주 기본적이지만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모르신다면, 명리를 잘 모르신다면 오죽계 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 사주는 볼 줄 안다. 네, 좋습니다. 사주 볼 줄 아시면 일단 가능성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는 걸로 보겠습니다. 다음, 시청 수준을 생각해 봅니다. 십성론, 십성 아시죠? 비견급제, 식신상관. 십성에 대해서 활용이 가능한 수준이기를 바랍니다. 이름만 알아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고 활용할 수 있는 수준. 가령 상관 하는 두 글자가 보이면, 상관은 여자에게는 자녀가 되고 보통 사람들이 표현하는 방법이 되고, 또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어떤 수단이 되고, 또는 남에게 잘 보이고 싶은 욕망도 되고, 또는 놀고 싶은 것도 되고, 이렇게 십성이 각각 어떤 방법으로 활용이 되는지, 사람이나 심리나 사물이나 또는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비로소 시청 수준에 합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수준, 물의 높이죠. 물이 얼마나 들어차 있느냐, 높이를 봐야 되는데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수영하려면 발목이 잠기는 데는 수영할 수가 없잖아요. 적어도 배꼽까지는 잠겨야 수영을 한번 해보든지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수준은 목까지를 요한다. 십성을 목으로 봤을 때 그 정도 물은 차 있어야 이 방법을 오죽계를 써먹을 수 있다.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써먹는 것은 차차 문제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심법, 머리 좀 아프시죠? 용심법에 대해서 이해가 가능한 수준. 사실은 이게 활용, 이해 이 정도입니다. 만약에 활용이 아니라 능숙한 혹은 탈통한 이런 용어를 여기에서 발견하게 된다면 이 오죽계 이거 강의 들을 필요 없습니다. 오죽계 관법 책 보시고, 또 오죽계 박 선생님 책 번역한 거 그거 보고 충분히 활용이 되실 겁니다.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강의를 보려고 마음먹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이해가 되면 되는데, 그래도 용심법이 뭔지는 알고 있어야지. 전혀 모른다면 아직 여기까지 와야 될 길이 많습니다. 간지 이해해야 되고 십성, 용신 공부한 다음에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어찌 보면 이건 학교로 치면 대학원급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거쳐서 대학까지 들어왔을 때 그 다음 단계, 대학원 단계에서 박사과정에서 이것을 논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좀 배울 건데 앞으로 대학 과정을 이렇게 십성과 용신에 대해서 마스터가 되지 않았다면 곤란하죠.
이런 점에서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사전 선행 공부가 이 정도는 돼야만 비로소 오죽궤 관법을 강의를 보면서 바로 활용이 가능할 겁니다. 사실 어쩌면 새롭게 배울 건 별로 없습니다. 뭡니까? 응용이고 활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 공부가 안 돼 있다면 강의를 한 회, 두 회 시청해 가면서 점점 머릿속이 복잡해질 겁니다. 엉킨 실타래가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전에 이 정도 수준이 필요한지 스스로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주와 오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사주는 태어날 때의 조짐입니다. 30년 전에 태어났다면 30년 전의 조짐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용신 찾아서 운 살피고 하는 것들은 다 전생에 지어놓은 거라고 이렇게 미루어서 짐작해 봅니다. 전생 모르죠, 뭐가 있는지. 그렇지만 이 사주를 통해서 전생의 어떤 흔적들이 녹아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해보게 됩니다. 반면에 오주는 질문할 그 순간의 조짐이 되겠습니다. 즉 현재가 되는 거죠. 사주는 과거의 일이고 오주는 현재의 일이다.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보는 것이 사주라면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보는 것이 오주다, 이렇게 말해도 가능하겠네요. 당연히 사주에서도 적어도 미래를 알 수 있죠. 성패의 시기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개 속에서 보느냐, 명명백백하게 눈앞에서 보느냐, 그런 거죠. 뭐랄까, 옛날 흑백 필름으로 된 영화를 보느냐, 과거의 영화, 그렇다고 보면 되겠죠. 아니면 미래, 아니면 현대 HD 고화질로 보느냐. 지금 동영상은 HD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명하게 미래의 일을 보는 데에는 사주도 되지만 오주도 된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또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오주궤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일까? 사실은 항상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점치는 건 아니죠. 뭔가 필요할 때 그때 점을 치게 되는 거나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주만으로 답을 하기 어려울 때, 몰라서 답을 하기 어려운 것은 사주 공부 더 해야죠. 사주를 알고는 있으나 질문 사안으로 봤을 때 그 사주로서 답을 하기는 참 어려운 경우가 되겠다. 가령 내가 병이 났는데 어느 쪽에 있는 병원으로 가야 효과를 보겠느냐, 병원 잘못 가서 나빠지기도 하니까요. 했을 때 사주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가라고 말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그랬을 때 오주를 가지고 바로 답을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주만으로 답하기 어려울 때 오주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부동산 얘기 참 많이 하시죠들. 부동산을 사야 될까요? 팔아야 될까요? 더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더 있다 사야 될까요? 지금 팔까요? 내년에 팔까요? 참 질문이 많습니다. 이런 걸 일일이 사주를 통해서 답을 하기가 참 어렵죠. 이런 때 바로 점이 필요합니다. 점괘를 통해서 그 시기를 적절하게 찾아주게 되면 상당히 유용한 설계가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또는 뭔가를 추진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의 성패를 판단하는데 사주에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과 오주궤에서 딱 이런 겁니다. 바로 딱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과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의 차이죠.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 네. 그래서 오주궤를 운용하시게 되면 이런 거에 대해서 성패를 딱 부러지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있다고 안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느냐? 잘 아시잖아요. 이 나물 스타일이 어떤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대부분 드러납니다. 학자라는 사람이 그렇게 점쟁이처럼 딱 부러진다, 백발백중이다 소리 하면 좀 경망스러워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을 잘 새겨 들으십시오. 그 다음에는 계획하고 있는 일의 가부. 어떤 일을 하고 싶다. 내가 지금 퇴직을 하고 싶다. 직장 다니시는 경우에, 또는 학생의 경우에 과목을 전공을 바꾸고 싶다. 바꾸는 게 좋겠느냐 안 좋겠느냐. 이런 질문 누구한테 합니까? 친구들한테 해봐도, 동료한테 해봐도, 가족들한테 해봐도 신통한 답이 안 나오죠. 모르죠. 그때 이 점괘로 오죽깨를 가지고서 판단하면 바로 선명한 답변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있습니다가 아닌 거 아시겠죠? 무슨 뜻인가? 다음, 간지를 분석하는 방법을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연월 일시 분을 간지로 환산해야죠. 환산한 것이 오죽깨가 되는 것입니다. 환산한 다음에는 연월은 과거의 상황을 보는 창이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지내왔구나. 연월에 희용신이 있으면 잘 지내왔구나. 연월에 기구신이 있으면 힘들었구나. 희용신, 기구신 못 알아듣는다면 다시 2번에서 반성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해결이 안 되면 당연히 못 알아듣게 되겠죠. 일시는 미래의 상황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분도 미래의 상황에 포함될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시분을 가지고 미래 상황으로 볼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일을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가 되겠죠. 이렇게 일시분, 이쪽에서는 미래의 상황을 읽을 수 있는 그 단서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특히 시, 더욱더 분이 중요하죠. 보십시오. 분주는 성패의 조지입니다. 일어났잖아요. 조지면 이게 키입니다. 잠긴 문을 열 수 있는 이게 열쇠가 되는 거죠. 이래 하다 보니까 예전에 오죽깨를 이렇게 이제 배우신 선생님들이 이 오주를 적는데 3주만 적어요. 3주, 일, 시, 분. 3주만 적어놓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건 아니죠. 오주를 적어놓고 연월을 통해서 온 것까지 훑어 유추를 해야지. 단지 미래만 딱 보겠다는 거죠. 그건 급한 마음에 그럴 수는 있으나 정법은 아닙니다. 전체를 다 보되 분주가 그 성패를 가지고 있다. 성패의 조짐을 가지고 있다. 이걸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전체로 볼 때 오행의 강약, 신강신약이죠. 신강신약은 일강일약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신강신약 해놓으니까 몸이 건강이 나쁠지 좋을지 이런 오해를 하는 것이 많아가지고 일강일약으로 봅니다만은 마찬가지입니다. 오행의 강약, 일간의 강약도 포함되고, 또 어떤 목적에 된, 가령 돈을 벌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재성의 강약도 당연히 여기에 쉬울지 어려울지 판단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쓰인 이 글자는 역자가 아니라 이자겠죠. 쉬울 이자가 되겠습니다. 난이도 할 때. 이렇게 오행 강약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느 수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더 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오행 강약에 대한 원리를 설명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 점을 잘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결론은 분주에 있다. 분주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주. 이게 뭐냐? 오주의 눈은 분주에 있다는 얘기죠. 분주를 떠나서 논한다면 그거는 오주가 아니죠. 사주입니다. 그래서 분주의 변화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살펴야 된다는 점을 스스로 체득하게 됩니다. 1분만 빨리 왔으면 일이 되었을 텐데 1분 늦게 오는 바람에 일이 꼬였다. 빨리 오지. 예. 그런 말 할 때가 있습니다.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1분 늦게 오고 싶어서 온 건 아니죠. 1분을 늦게 온 데는 그만한 사연이 있고, 그것이 바로 점기 혹은 조짐이라고 볼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11시에 상담을 오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10시 반에 오기도 하고 11시 반에 오기도 합니다. 상관없죠. 왜? 그 사람의 조짐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딱 시간 돼서 온다고 반드시 좋다는 것도 아니고 땡겨 온다고 나쁘다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괴를 보고 상담 시간을 잡아주는 건 아니거든요. 하다 보면 아하, 이 사람이 전기에 딱 적어놓고 보니까 10분만 빨리 왔으면 좋았을 텐데 할 수 없구나. 다음에 해봅시다. 이렇게 이제 말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종종 발생하더군요. 그게 조짐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공부하신 걸로 봐서 오죽계 관법에 대한 강의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으면 신청하십시오. 그러나 자신 없다. 서둘지 마십시오. 서둘러가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책도 보시고 오죽계 관법 책도 보시고 하면서 좀 더 이해를 쌓은 다음에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참고 삼아 말씀드리고 결심이 쓰셨다면 이제 강의를 공부하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